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공화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225석에서 255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팍스뉴스가 전망했는데요. 뭐 아주 긍정적으로는 300석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정황을 이뤄볼 때 이제 조 바이든이 지지율, 최신 지지율 29%로 나왔거든요. 그런 정황을 미뤄볼 때 공화당이 중간선거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장난질만 없다면요. 연방 하원도 그렇고 상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악재예요.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5개월 동안 매춘부들한테 3만 달러나 썼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역시 또 이건 보도 안 하죠. 트럼프 아들 트럼프 주니어였다면 아마 일면 한 달 내내 썼을 겁니다. 뉴욕타워 앞으로 필두로요.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두고 bullshit artist라고 그랬죠. 예, 알래스카 유세대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공화당원한테 한 번도 표를 던진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내 앞에서는,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내 앞에서는 나를 위해 표를 찍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계속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뉴스 봤겠죠.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소송 제기 위협에 대해 이를 조롱하는 트윗으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안 할 거다 결국에. 이거 사기치고 있는 거다. 가장 먼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뭐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 진실이 너무 많잖아요. 전망도 거의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유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오고 국경 뚫리고 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러지 트럼프가 하는 말들이 대다수가 진실이에요. 보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제대로 맞추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자기 트위터에 They said I couldn't buy Twitter. 처음에 그들은 내가 트위터 사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다. Then they wouldn't disclose bot info. 보트 정보에 대해서 솔직하게 투명하게 나오지 않았죠. 트위터가. 그러면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트위터 입장에서. Now they want to force me to buy Twitter in court. 이제 그들은 나를 강제로 법원 통해서 트위터를 사게 요구하고 있다.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Now they have to disclose bot info in court. 이제 보트 인포에 대해서 법원에서 밝혀야 된다. 예, 그렇게 보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예,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트위터를 인수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기 계정도 많았다고 그렇게 머스크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보트 얘기를 하는 거죠. 440억 달러에 지난 8일 이제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머스크가요. 이런 선언은 스팸을 발송하는 가짜 트위터 계정의 현황을 두고 머스크와 트위터가 신경전을 벌여오던 끝에 나온 건데요. 트위터는 스팸 계정 현황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머스크 측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머스크는 트위터가 제공한 보수로 생성된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했고 이는 복수의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계약 파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트위터는 법적 조치를 통해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크 트윗은 이런 신경전 과정에서 트위터가 스팸 계정 공개를 기피했다고 프레임을 짠 뒤 트위터가 소송을 낼 경우 이를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조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서 액션 배우 척 노리스, 여러분 잘 아시죠? 척 노리스가 말 한 개만 갖고 16개 말을 모두 가진 상대와 체스를 두는 사진을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 뒤 체크메이트 라고 썼습니다. 척메이트라고 썼어요. 예. 약간 이거 재미있게 말 갖고 장난질하면서 예, 척메이트라고 했습니다. 체크메이트는 이제 체스에서 장군을 말하는 거죠. 머스크의 인수 파기 선언 뒤 첫 거래일은 트위터 주가는 무려 11.4%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트위터 주가는 머스크가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주당 54.20달러에 60.2%에 불과한 32.65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6.55% 내려갔는데요. 703.03달러로 장을 종료하면서 700달러 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하고 트위터 간 각축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조 바이든은 자기가 인기 많다고 착각하고 있죠. 예, 바이든 재선 빨간불 진작 들어왔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 64%가 다른 후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 칼리지가 여론조사 한 결과 민주당
지지 유권자 64%가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다른 인물을 후보로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리더십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침해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예, 이렇게 민주당 진영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민주당원들 보면은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바이든 잘못 찍었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트럼프는 어떻게든 피해야 돼. 드산테스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지만 예, 트럼프를 안 찍은 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는 그런 민주당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모르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도 안 좋고 그죠? 지금 그래서 바이든 지지율 보면은 29%입니다. 29% 지지율은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바이든과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 정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등록 유권자 4분의 3 이상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정책들이 엉망이니까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게빈 뉴섬이 들어가든 모든 민주당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게 많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도 바로 이렇게 전망했어요. 물론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빅테크가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 막 퍼뜨리면서 트럼프를 위기에 빠뜨리게 한 건 맞고 탈락시키게 한 거 맞습니다. 뭐 이런 장난질이든 저런 장난질이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유들은 제 럼블 방송 보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이 워낙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다시 공화당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트럼프가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지켜봐야죠. 이변이 없는 한 공화당 압승 거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항상 걱정이 되죠. 왜 걱정하는지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2020년 대선 때 보셨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 중 13%만이 미국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10여 년 전 금융위기 이후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 이후에 지지도도 암울합니다. 무소속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바이든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고 있고 절반 가까이는 강력 반대한다. 이렇게 바이든이 무조건 이제 싫다는 입장이에요. 무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 절반 가까이는 강력하게 반대라는 겁니다. 무당파들이요. 동료 민주당 의원 지지율은 70%인데 그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낮은 수치라는 것이 뉴욕타임스 해석입니다. 2024년에 바이든이 다시 재선에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 유권자 중에서도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아무리 무서부리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인기가 좋지를 않아요.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얼마나 추켜 세웠습니까? 트럼프보다 낫다. 트럼프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삶이? 트럼프 시대 때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은 워낙 욕심이 많아서 정치 야욕은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예, 오바마 힐러리 저리 가랍니다. 트럼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재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재선 도전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진영에서 볼 때도 나아요. 차라리 다음에 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노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요. 현재 79세인데요. 바이든 미국 역사상 나이가 가장 많은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유권자들은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말을 못하고 퍼블릭 스피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문답이 안 되고 있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질문받아도 대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컨닝 페이퍼까지 만들어가지고 의자에 앉아라 뭐 누구 불러라 이런 것까지 보좌관들이 다 이렇게 가이드를 지시를 하는 거죠. 역으로 보좌관들이 대통령한테 지시하는데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30대 이하 민주당원 94%는 바이든이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자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75% 이상 답변자들은 경제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고요. 당연하죠.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뭐 나머지 뭐 하겠습니까? 예.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자꾸 이제 낙태 이슈 꺼내려고 하지만 낙태보다는 경제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8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연령대 응답자 중에서는 6%만이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답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바이든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2024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근소하게 우세하다. NYT가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 아닐까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긴 하지만. 자, 뉴욕주의 은퇴한 기술자이자 공화당원인 존 월드는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표를 줬지만 현재 후회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공화당에 투표할 계획이다.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가 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트럼프한테 표를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2024년에. 아마 지금 바이든한테 표 줬다가 트럼프한테 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의 문제는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빅테크죠. 자, 그리고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독립계약자 구분 강화법인 AB5가 트럭 물류업계에 지난 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주 트럭 운전사 7만 명 운행 중단 위기인데요. 약 7만 명 트러커가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고물가 속 물류비와 소매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법원은 작년 8월 가주 트러킹 협회가 제기했던 AB5 연방운송행정법 위반 심사 청원을 지난달 30일 기각했습니다. 작년 4월 제9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을 재확인한 건데요. 가주 트러킹 협회가 제기한 AB5의 예비적 금지 명령 또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결정 이후 7일이 지난 7일부터 트럭 업계는 AB5를 준수할 상황에 처했는데요. 트럭 회사들은 이미 자사 직원으로 구분한 근로자는 이전대로 처우하면 됩니다. 하지만 독립계약자로 구분했던 근로자는 소위 ABC 테스트를 거쳐서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직원으로 구분해 최저임금, 유급휴가, 상해 및 실업보험 이런 베네핏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은 바로 이렇습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위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 두 번째는 통상적인 사업주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할 것. 세 번째는 사업주와 동일한 영역에서 독립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주 트러킹 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심각한 공급망 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정이다. 이러면서 당장 약 7만 독립계약자 트러커들이 운전대를 놓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거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트럭 회사들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AB 트러킹의 빌 아부디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클랜드 항의 경우 하루 평균 9,000명의 트러커가 드나드는데 이 중 90%는 독립계약자다. 트럭 회사들이 업무량이 늘면 유연하게 독립계약자를 써왔는데 앞으로는 불법이 될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AB5를 위반하지 아니라면 더 많은 트럭과 운전자를 둬야 하는데 경영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우버, 리프트 등 플랫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발의됐던 AB5는 2019년 9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주민 발의안 22통과로 플랫폼 근로자는 예외가 됐고 트럭 물류업계로 불똥이 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 측에 기존 AB5 예외 분야인 건축업계 트럭 운송처럼 상업용 트럭 분야도 예외 또는 유예를 요구했지만 주지사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소개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